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그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 안녕하세요. 굿나잇 책방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전기자동차와 상업용 우주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시대로 이끈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폭력적인 사회 남아공에서 엔지니어 아버지 네롤과 모델 어머니인 메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이혼했고 괴팍한 기질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의 성격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3번의 결혼, 주당 100시간 이상을 일하는 일 중독자로 워라벨이라는 개념을 경멸, 하드코어 방식을 장려하는 그는 스페이스X, 테슬라,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엑스코퍼레이션, X.AI의 기업가이며 투자자입니다. 그가 만드는 지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에 대한 머스크의 관심은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럴링크, 인간을 닮은 로봇인 옵티머스, 신경망 훈련 슈퍼컴퓨터 도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또한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다소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국 머스크는 인공 일반지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X.AI라는 새로운 챗봇 회사를 설립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에 이른다. 외롭고 열정에 찬 완강한 아이. 이혼으로 메이는 모델 일과 영양사 일을 번갈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했으므로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녀는 상투적으로 대응하곤 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렴. 일론 동생 킴벌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는 다정하거나 포근한 것과 거리가 멀었고 늘 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선물이나 다름없었지요. 일론은 올빼미형 인간으로 발전해서 새벽까지 밤새워 책을 읽기 일쑤였다. 그는 아침 6시에 어머니 방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을 자곤 했다. 당연히 어머니는 학교 가라고 일론을 깨우는데 애를 먹곤 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날에는 종종 오전 10시가 지나서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독서는 일론에게 심리적 안식처가 되었다. 때때로 그는 오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9시간 내내 독서에 몰두하기도 했다. 가족 전체가 누군가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기라도 하면 일론은 그 집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곤 했다. 시내에 나간 날에는 거리를 배회하다 결국에는 서점에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곤 했다. 그는 만화책도 깊이 탐닉했다. 하나의 목적에 매진하는 슈퍼히어로들의 열정이 특히 그를 매료시켰다. 다들 항상 세계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속바지를 겉에 입거나 몸에 딱 붙는 철제 수트를 입은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세상을 구하려고 애쓰잖아요. 일론의 말이다. 그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책 중 한 권은 미래에 이루어질 위대한 발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아버지 사무실에 딸린 겹방에 들어가 그 책을 반복해서 읽곤 했지요. 일론의 말이다. 책에 소개된 아이디어 중에는 이온 추진기로 발사되는 로켓이 있었는데 가스 대신 입자를 사용해 추력을 얻는 방식이었다.
다른 행성에 가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만든 게 바로 그 책이에요. 그가 말했다. 머스크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이어 비디오 및 탁상용 시뮬레이션 게임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인류가 어떤 고차원적 존재가 고안한 시뮬레이션의 장기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감질나면서도 흥미를 부추기는 생각에 대한 평생의 열정으로 그를 이끌었다. 10대 후반에 이민을 결심한 인루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캐나다로 떠난다. 퀸스 대학교에 입학 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공학에 끌렸기에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느낀 엔지니어의 본질은 어떤 문제든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들어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공동학위 과정을 밟아 경영학도 전공하기로 했다.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는 말한다. 내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것,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보스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마치 만트라처럼 되새기고 되새길 인생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인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떠올렸지요. 인터넷,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여행.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2008년 스페이스X 로켓의 처음 3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테슬라가 파산 위기에 직면해도 그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 그대로 파산까지 갈 각오를 했다. 머스크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이 선택을 강요할수록 그는 더욱 저항했다. 나는 감정적으로 2명의 아이가 있고 식량은 부족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았어요. 두 아이에게 식량을 절반씩 나눠주면 두 아이 모두 죽을 수도 있고 한 아이에게 음식을 몰아주면 적어도 그 아이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죠. 하지만 내가 과연 내 아이 중 한 명은 죽게 놔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둘 다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머스크와 함께 2차 발사 실패를 지켜왔던 와이어드의 칼 호프먼 기자가 머스크에게 연락해 어떻게 낙관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머스크는 답했다. 낙관론, 비관론 다 집어치우라고 하쇼. 우리는 해낼 거요. 연병할 신께 맹세컨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성공시킬 작정이요. 스페이스X. 러시아인들과의 미팅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머스크가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고 로켓을 이용해 화성에 시범용 원시를 설치하려고 애쓰는 대신 훨씬 더 대담한 모험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대담한 모험으로 개인적으로 로켓을 제작해 인공위성과 인간을 궤도에 올리고 궁극적으로 화성과 그 너머로 보내자는 계획이었다. 나는 화가 많이 났지만 원래 그런 식으로 화가 나면
문제를 다시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지요. 테슬라는 수직 통합 방식으로 품질과 비용, 공급망 등 자사의 모든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길을 택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에서 차체까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정과 공장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성공 법칙 1. 모든 비용에 의문을 제기하라. 머스크는 비용 절감에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었다. 엔지니어들에게 모든 사양에 의문을 제기하라고 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로 요구사항을 언급할 때마다 머스크는 누가 그 요구사항을 만들었나요? 라며 그를 질타했다. 누가 그렇게 명시했죠? 왜 그게 합리적이죠? 라고 되물으며 모든 요구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취급하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 변경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물리법칙에 의해 결정된 것들 뿐이었다. 머스크는 모든 구성 요소와 그 원자재 가격, 납품을 받는 경우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절감할 책임이 있는 엔지니어의 이름까지 포함된 차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각 담당자에게 부품 비용을 80%씩 낮출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해. 머스크가 제안했다. 만약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비켜서라고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에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델 S의 소형 장난감 버전을 가지고 놀다가 자동차의 하부 전체가 하나의 주형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팀 회의에서 장난감을 꺼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물었다. 대답은 그만한 크기를 다룰 수 있는 주조기계가 없다는 것이었고 머스크는 방법을 찾으라 요구했다.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큰 주조기계를 제작해 전에는 용접과 접착으로 결합해야 하는 1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던 전체 셰시를 단 80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었다. 틈새, 덜컹거림, 누수 등 끔찍한 악몽과 같은 공정에서 엄청나게 저렴하고 쉽고 빠른 공정으로 바뀌었다. 2. 광적인 긴박감을 유지하라. 멀린 엔진을 개발할 때 로켓의 엔진 설계를 담당하는 추진 책임자인 뮬러는 버전 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보기엔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요? 이건 말도 안 돼. 반으로 줄이세요. 스티브 잡스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그의 동료들은 이를 현실 왜곡장애라고 불렀다. 그는 비현실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난색을 표하면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들을 응시하며 두려워하지 마시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방식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결국 다른 회사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게 만들기도 했다. 3. 실패를 통해 배워라. 머스크는 설계의 반복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로켓과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 테스트하고 날려버리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식으로 마침내 제대로 된 게 나올 때까지 반복했다. 빠르게 움직이고 날려버리고 반복하라. 뮬러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얼마나 잘 피하느냐가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빨리 파악해서 해결하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겁니다. 배터리 팩 공장을 돌아보던 중 로봇팔이 셀을 튜브에 붙이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기계가 재료를 움켜쥐고 가지런히 정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손으로 직접 해당 공정을 시도하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기계를 없애고 로봇을 대체할 작업자들을 고용했고 조립 라인은 전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바로 라인에서 지체되는 부분을 찾아내 자동화를 제거하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머스크의 생산 알고리즘의 일부로 자리 잡는 교훈이 되었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 항상 모든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후 실행을 통해 점검하고 마지막에 자동화를 도입해야 한다. 있는 것으로 즉석 처리하라. 머스크는 자신의 리스크 내성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들에게 현장에서 임시 변통의 해결책을 찾도록 압박했다. 어느 날 밤 번개가 테스트 스탠드를 강타하여 연료 탱크의 가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그 결과 탱크의 차단막 중 하나가 부풀어 오르고 찢어졌다. 일반적인 우주항공 회사라면 수개월에 걸쳐 탱크 교체 작업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아니 그냥 고치면 돼요. 망치 몇 개를 들고 올라가서 두드려 파고 용접으로 때운 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보스의 명령을 따르는 게 낫다는 사실을 터득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테스트 스탠드로 나가서 돌출 부위를 두드려 펴고 탱크에 가스를 넣으며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탱크가 견뎌냈다. 그 덕분에 스페이스X는 초기 로켓을 테스트하는데 몇 대를 전략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기꺼이 날려버려라. 여기까지입니다. 혁신가, 괴짜, 몽상가, 사기꾼, 천재, 관종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일론 머스크는 원대한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역경에 결코 굴하지 않고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려 하시나요?